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르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역시나 엔제 감독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라? 이번 경기 혹시 설마? 라고 기대를 했지만 엔제 감독은 정말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FA컵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이번 주말에 경기가 없는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유로파리그 경기가 잡혀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에 맨시티와 빅매치에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유로파리그에 올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셉세비, 스펜스, 에이스 3인방을 빼고 그 위치에 오도베르, 그 다음에 존슨, 그리고 우도기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엔제 감독의 이 선택은 결국 오늘 경기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맨시티가 최근 경기력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빅매치였기 때문에 전력을 다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홈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강팀 강도 못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자세한 리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제가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 위에 여기 상단에 그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참조하시고 오늘 손흥민은 경기 후반에 투입돼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 평점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평점을 딱히 고려하지 않겠고 오늘 선발로 나왔던 마티스 텔은 최하 평점을 받아버리면서 이 녀석이 손흥민 선수 대체자라는 말이 영국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티스 텔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는 경기 막판에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지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포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와서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포로의 크로스를 이렇게 등으로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파페사르에게 패스를 떨궈준 손흥민 선수의 등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파페사르는 손흥민 선수의 등 패스를 헤더로 맞히는 데 성공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동점이 되면서 끝날 수 있었는데 파페사르의 슈팅은 이렇게 떠버리면서 일단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파페사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등 패스를 날려먹은 파페사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 포로가 이렇게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번뜩이는 등으로 패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파페사르가 헤더를 때려 보았지만 요렇게 떠버리면서 일단 경기 막판에 동점이 될 찬스를 날린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라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에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손흥민을 칭찬하였는데요. 경기 마지막에 골 찬스를 놓친 토트넘이었다. 골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봐라. 와우. 셉세비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등에 맞고 파페사르에게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패스를 넣어주었다. 근데 파페사르가 넣지 못했는데 엔제 감독은 머리 위에 손만 올려놓으면서 이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절묘한 패스를 파페사르가 놓쳤다 라고 반응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엔제 감독과 이 경기장에 있는 토트넘 팬들 대부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며 절망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손흥민 선수의 헤딩 패스였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헤딩 패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느린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의 등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번뜩이는 패스가 들어갔는데 토트넘이 그걸 못 넣어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정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면 이렇게 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스카이 스포츠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티스 텔은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65분에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기 직전 오도베르가 드리블 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마티스텔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마티스텔은 이 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빗맞으면서 골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는데, 와, 요렇게만 들어갔다면 아마 골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지지 않았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마티스텔이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티스텔은 최근 영국 매체로부터 손흥민 선수의 장기 대체자라면서 엄청나게 띄워주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마티스텔이 계속 못하자 영국 현지 기자들은 마티스텔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현지 팬들도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요. 1분만 제자르가 어떤 광고를 받았는지 바로 시청해볼까요? 제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돼서 지금이 바로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어디서 받냐고요? 전국 가입수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준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의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실까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엄청난 혜택 받으실 수 있게 고정 댓글로 달아두었으니 이번 기회에 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티스텔은 지난 경기에서도 너무 못하면서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티스텔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자 영국 기자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영국 현지 기자들이 어떤 평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의 평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좋은 선방을 보여준 비카리오는 평점 7점을 받았습니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비카리오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좋은 크로스를 넣어주었지만 수비적으로 안 좋은 포로는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또 센터백으로 나온 아치 그레이는 7점을 받으면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소는 6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도기는 6점을 받았습니다. 스펜스가 최근에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도기는 그냥 그랬다면서 평범한 평점인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리발도 오늘 잘했다면서 7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벤탄크루도 7점을 받았고 메디스는 6점을 받았는데 몇 가지 좋은 경합을 통해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비뉴에게 거친 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다 하면서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6점을 받았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게임에 뛰어든 또 다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메디슨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메디슨이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에데리송이 손흥민 선수의 슛을 막았는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다 라면서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텔은 최하 평점이 4점을 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의 평점은 이제 6점이 가장 낮은 평점, 아니 5점이 있었죠. 5점이 가장 낮은 평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티스텔에게는 가장 낮은 평점 4점을 주면서 아주 혹평을 쏟아붓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마티스텔에게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마티스텔의 터치는 그가 받은 몇 번의 기회에서 마티스텔은 기회를 날리면서 우리를 실망시켰다. 마티스텔에게는 힘든 밤이었다 라면서 마티스텔이 골을 못 넣었다 하면서 4점을 주면서 아주 혹평을 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에게는 6점을 주었고, 파페사르에게도 6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6점, 셉세비에게도 6점을 주었는데요. 일단 손흥민에게는 에데르송이 슈팅을 막은 슈팅 장면을 때렸고, 그리고 경기 막판에 사르에게 공을 넘겨줬는데 사르가 그 공을 못 넣었다 하면서 교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6점을 주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는 한 6점, 높은 평점을 주지 않습니다. 즉 오늘
후반에 투입되고도 6점을 받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오늘 활약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릭 기자의 이번 경기 평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카리오는 8점을 받았고요. 포로는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7점, 단소도 7점을 받으면서 오늘 두 수비가 견고했다 하면서 센터백에게 후한 평점을 주는 댄킬 패트릭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독에게는 6점을 주었고요. 그리고 벤탄쿠르 7점, 베리발에게는 6점을 주었는데 때로는 진짜 공을 가지고 앞으로 몰고 가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베리발에게는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에게는 7점을 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몸싸움을 많이 하는 메디슨이었고 후반전에 토트넘이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영리한 패스를 몇 번이나 했다 하면서 댄킬 패트릭 기자 역시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주기보다는 일단 메디슨과 같은 영국 국적의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주는데 일단 메디슨에게 좋은 평점을 준 패트릭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존슨에게는 6점을 주었는데요. 후반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몇 번의 큰 기회를 창출했다 하면서 존슨에게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에게는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티스 텔에게는 최하 평점 4점을 준 패트릭 기자였는데요. 맨시티 수비 4인방에게 당하면서 어떤 인상도 남기지 못했고 특히 공을 지키는데 비효율적이었다 라면서 오늘 맨시티 수비에게 탈탈 털린 마티스 텔이었고 아무것도 못했다 라면서 최하 평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스펜스 7점, 셉셉이 7점,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주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평점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면 에드르송이 막아낸 첫 번째 슛으로 동점골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라면서 6점을 주었는데 일단 패트릭 기자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평점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골드 기자, 패트릭 기자에게 모두 최하 평점 4점을 받은 마티스 텔이었는데요. 마티스 텔은 손흥민 선수의 장기 대체자라면서 영국 매체들이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또 두 경기 연속 못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티스 텔을 왼쪽 윙으로 뛰게 하거나 아니면 바이에른 미넨으로 돌려보내고 진짜 공격수를 삽시다. 마티스 텔은 최전방 공격수에서 뛸 수 있는 체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미넨으로 돌려보내라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팬도 있었고 형님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저는 월요일에 21살이 되었고 오랫동안 제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티스 텔의 빙의한 팬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나 그냥 런던에서 생활하고 싶어 라고 돌려가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텔은 곧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선발로 나설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티스 텔은 토트넘의 수준이 아니다. 팰리스로 이적해라 하면서 팰리스로 꺼져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아무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마티스 텔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마티스 텔을 이제 영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까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마티스 텔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비난해 보자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티스 텔은 슈팅을 한 번밖에 못 날렸습니다 하면서 최악이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마티스 텔은 토트넘의 공격수의 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마티스 텔 쓰지 마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오늘 마티스 텔의 평점은 얼마인가요? 라면서 설문조사를 건 팬이 있었는데 일단 4점은 거의 없었고요. 3점도 없었고 못했다 2점이 가장 많았고 진짜 못했다가 46%가 나오면서 무려 93%나 되는 팬들이 마티스 텔이 너무 못했다 라면서 비난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마티스 텔 너무 최악이죠. 그리고 다른 팬들의 반응을 보면 바이에른 미넨 팬들은 마티스 텔이 해리 케인의 백업으로 남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축구 선수는 백업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티스 텔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하면서 미넨이 마티스 텔을 토트넘으로 임대 보낸 이유를 알겠다 라고 속았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우리는 마티스 텔에게 5천만 유로 약 800억에서 900억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엔드릭을 영입해 봅시다 라면서 마티스 텔 당장 미넨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청춘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 되는데 공감합니다 하면서 또 마티스 텔의 빙의에서 마티스 텔을 돌려가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텔을 또 비난하는 팬이 있었는데 오늘 너의 경기력은 너무 형편없었어. 변명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너무 못한다. 오늘 핑계 대지 마. 그게 너의 실력이야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마티스 텔은 일단 토트넘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임대를 온 마티스 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매 옵션이 있는데 마티스 텔은 레비가 야망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티스 텔보다 스칼렛이 더 좋겠네요 라면서 스칼렛보다 못하는 마티스 텔이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티스 텔을 900억이나 주고 손흥민 대체자로 쓴다고? 그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마티스 텔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라는 영국 기사의 매체를 봤는지 마티스 텔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가 절대 아니다. 마티스 텔 꺼져라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마티스 텔이 점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지 팬들은 마티스 텔이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가 절대 아니라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웬지 감독은 오늘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면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또 패배를 당하면서 토트넘은 상승세가 끊겨버리고 말았는데요. 일단 엔제 감독이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